안녕하세요. 장성철TV 장성철입니다. 오늘 26일이죠? 월요일입니다. 대선이 앞으로 8일 남았는데요. 각 당의 대선 후보들, 각 정당의 선거 전략은 어떤지 간단하게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약간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직전 조사보다 한 4%, 5% 정도 하락을 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4, 5%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준석 후보는 한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전반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유있게 이긴다고 생각을 해서 58%였느냐, 60% 가까이 였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좀 이상한 흐름이 감지돼서인지 지난주부터는 여론조사 수치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한 표가 부족하다라는 심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요, 중도 보수 쪽으로의 외연 확장을 하면서 선거 분위기를 초반에 주도해 나갔었는데 상당히 방어적으로 선거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종 이슈에 상당히 좀 수세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슈를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에게 뺏겼다라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 사법부에 대한 압박, 압력, 그리고 사법부를 망가뜨리려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중도층과 합리적인 보수층에서 상당히 좀 공격도 많이 하고 지지를 철회한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법안들이죠.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겠다? 법관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에 임명되도록 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야구 감독은 야구 선수 출신이 해야지 수영 선수 출신이 야구 감독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법부를 완전히 좀 망가뜨리고 우리 진영 사람들로 채워 넣을 거야. 그런 선언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중도 보수 쪽의 외연 확장과 빅텐트, 많은 사람들 받아들였잖아요. 지난 주말에도 허은하, 김용남, 김상욱 이런 보수 쪽 인사들을 받아들였는데 지난주 중 후반에 김대남이라고 예전에 대통령실에 근무했지만 한동훈 후보를 좀 저격하라고 기자한테 기사 사주를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영입하면서 좀 혼선이 꼬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무차별한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한 좀 반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피값 120원, 그리고 호텔 경제학, 거북섬, 이러한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 방어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하락한 것이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두 가지 프레임에 엮이면은 안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오만 프레임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브나 SNS상에서 민주당 선거운동 그냥 의원들이 밝게 웃으면서 그냥 댄스하고 춤추고 막 환하게 옆 사람과 얘기하는 그런 모습만 보였거든요. 우린 선거 다 이겼다, 선거운동 할 필요도 없다, 막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자, 의원들은 유세장에서 춤추지 마세요, 이런 식의 좀 지지사항을 내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선거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 커서 그런지 유세장에 가면은 1시간 정도 본인 얘기를 한대요. 그럼 말실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겁니다. 정무적으로 정제된 아주 원칙적인 그런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본인 생각을 날 것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공격받을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세 시간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중간에 선거 전략을 좀 바로잡는 것 같고요. 긴장감을 늦추지 말자, 방심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좀 선회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목요일 날부터 사전투표잖아요.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선거 전략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민생경제특위 하겠다, 민생을 살리겠다, 경제 살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 무엇을 하겠다, 경제는 어떻게 살리겠다, 뭐 대폭적인 추가 경정 예산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 며칠간의 선거 캠페인 봐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갔죠. 그리고 유경수 여사 생가 찾아가가지고 뭐 보수층을 결집하는 모습 보이려고 해요. 과거지향적이잖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고전하는 것은 선거 구도와 프레임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선거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 선거에서 지금 지게 나온다,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보다 낮게 나온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지층이 결집을 덜 했다.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는 결국엔 무엇을 해야 돼? 박근혜 찾아가야지. 이러한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대선은요, 과거냐 미래냐의 싸움이에요. 미래의 대통령,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살필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투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과거 얘기만 하고 결집만 하려고 그래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보면은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뭐 영화도 보러 갈 수 있지. 밖에 나다닐 수가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해답을 얘기해야 돼.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요? 나 사전투표 할 거야. 부정선거론자면서 사전투표한대요. 이렇게 좀 헷갈린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한동훈 후보가 오늘 도봉구 유세부터 김문수 후보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도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에게서 40%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따로 유세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 한동훈 후보가 지금 김문수를 흔쾌하게 진정성 있게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그냥 당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은 민주당 싫어, 이재명 싫어하지만 그래, 우리 한동훈이 다음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선 김문수가 좀 지지율이 올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투표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같이 손잡고 좀 한 컷 안에 들어오는 사진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의 지지층들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투표장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람이 있다면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측도 내일 있을 TV토론 준비도 좀 잘 하시고요. 또한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관련된 얘기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소상공인 많이 어려워요.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들어 하시고요. 서민들 살기도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고요. 김문수 후보는 당신을 찍으면,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정광훈 씨랑 손잡을 것 같아. 정광훈이 당을 접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여러 가지 부정부패 비리 혐의가 있는데 그것도 조사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혹시 당신 대통령 되면 윤석열 감옥 가더라도 사면복권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의심으로부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과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후보 좀 살펴볼까요? 어제 있었던 석천 호수에 유세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왔고 환호도 많이 받고 응원도 많이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지지층 여러분들이 상당히 기분 좋아 하셨다. 그리고 좀 분위기가 슬슬 좀 올라오는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각종 평론을 하러 다니다 보면 이준석 후보가 10% 못 넘을 거야, 그렇게 바라는 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상하는 건지 못 넘을 것 같다라는 평론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투표를 하더라도 한 12% 정도 나올 것이고, 나머지 8일 동안 특히 내일 TV토론회에서 제대로 한다면 15% 넘는 지지율을 기록할 것 같다, 그렇게 좀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자꾸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할 거야, 우리는 같은 뿌리야, 단일화 조건이 뭐야, 우리에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안 한대요. 저한테도 그랬고 그쪽에 계신 참모분들도 단일화는 절대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준석으로의 단일화. 김문수는 사퇴시킨다. 이준석 후보가 중도보수 우파의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할 거예요. 근데 뭐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은 협상에 의한 단일화,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끝까지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라는 이슈로 이준석을 묶어둬야 그래, 이준석 찍으면은 사표가 되는 거지. 그럼 이준석 찍으면 안 되겠네? 김문수 찍어야 되겠네? 이러한 사표 방지 심리를 위해서라도 본투표 전까지는 계속 단일화 이슈를 꺼낼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에 여러분들 많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완주를 해야, 그리고 15% 이상 얻어야 앞으로 대한민국 중도보수 우파, 미래 정치인으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본인의 생각과 판단과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국민 앞에 잘 설명드리면 15%는 나올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과거에 투표하는 것보단 대한민국 미래에 투표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TV 토론이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고 누가 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과 간단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 방송 녹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